안녕하세요. 아이나비 프리미엄 경기지경점 점장 손윤우입니다. 오늘은 아이나비에서 새롭게 출시된 QXD8000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QXD7000과 비교했을 때 겉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3.5 터치 패널, 그 다음에 정정식 터치 패널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크게 바뀐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4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품을 눌러보기에 앞서 4가지의 기능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번호판 식별이 강화되었습니다. 동적인 피사체의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셔터의 스피드를 조절하여서 모션 블러를 제거합니다. ISP 튜닝을 통해서 최적의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었고요. 두 번째, 디포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디포그 기능이란 뭐냐면, 녹화된 안개값을 계산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디포그 ISP를 튜닝하여 조금 더 선명할 수 있게끔, 안개가 깔려있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선명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요. 세 번째, 울트라 나이트 비전 기능입니다. 울트라 나이트 비전은 4.0 버전으로 기존에 있던 울트라 나이트 비전보다 개선이 되었는데요. 빛이 없는 극저조도 상황에서 감지해서 이미지 센서 안에 픽셀들을 그룹하여서 광량을 늘리는 기능입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QXD7000보다 QXD8000이 조금 더 개선되어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후방에 있는 카메라에 있는 각도가 146.5도에서 172도로 광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고객님들과 하나하나 차근차근 눌러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XD8000 제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QHD, 후방 QHD급 화질로 QXD7000과 동일하고요. 화면은 앞에, 오른쪽 위는 뒤에 해서 앞뒤로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됩니다. 밑에는 차량 전압, 그 다음에 시간과 날짜가 이제 나오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수동 녹화 버튼입니다. 누른 시점 전후로 10초, 후로 50초에서 1분 동안 녹화가 따로 됩니다. 그래서 수동 녹화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특별하게 폴더방에 녹화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쉽게 찾으려고 이제 수동 녹화 기능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버튼은 메뉴 버튼입니다. 눌렀을 때 녹화 목록, 메모리 카드 관리, 환경 설정, 도움말로 볼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퀵 메뉴 설정이 있습니다. 퀵 메뉴 이렇게 딱 위로 누르시면은 화면 밝기, 어둡게 보이는 것부터 밝게 보이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음성 안내 기능, 온, 켜져 있는 거, 음성 녹음 기능, 주차 녹화, 안전 운행 기능, 이런 식으로 퀵 메뉴 설정을 통해서 아까 설정 메뉴 버튼 들어가지 않더라도 쉽게 이 부분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버튼 누르면 들어가고요. 이제 설정 부분 메뉴, 녹화 목록부터 환경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가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녹화 목록 누르시면은 블랙박스, 주행을 시동 켰을 때, 주차는 시동 껐을 때, 충격은 쿵하고 충격받았을 때, 수동 녹화는 아까 메인 화면 왼쪽에 있던 수동 녹화 버튼 눌렀을 때 이쪽에 폴더가 따로 저장되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블랙박스, 시간하고 녹화된 시간, 날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고객님들 처음에 블랙박스 키셨을 때는 이런 화면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거는 보시기가 이제 한 번에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누르면 앞에, 오른쪽 위에 누르면 동시간대 뒤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품의 영상 보관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위에 있는 4가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밀려서 없어지는데, 영상 보관함에 있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오른쪽 밑에 걸 누르면 영상 보관함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행 녹화했던 파일이 영상 보관함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빼서 보시면 되십니다. 보관함에 있는 거 지우실 때는 이렇게 누르셔서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관함에 있는 건 영상 녹화 목록에 있는 거 한 번에 지우실 때 포맷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메모리 카드 관리 들어가셔서
여기 메모리 카드 포맷을 눌렀을 때 보관함에 있는 것도 한 번에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 보관함에 있는 것도 다 지워지니까 메모리 카드 포맷 하시기 전에 메모리 카드 보관함에 파일이 있으시면 따로 백업을 해두시고 포맷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모리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폴더방을 용량을 어느 정도 더 중요시 여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주행 녹화 중시는 기본적으로 권장사항으로 있습니다. 나는 주차 녹화 중시로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 주차 녹화 중시, 주차 녹화 폴더방이 조금 더 저장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환경 설정 들어가면요. 네, 카메라 기능 설정에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변화된 부분이 대부분 카메라 설정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밝기 조절, 좌우 반전 기능, 여기 보면은 주행, 이게 보이시죠? 주행, 주차로 이제 나눠져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 때 울트라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하지는 않으시고요. 울트라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주차해놨을 때 대부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빛이 없는, 주행 때는 거의 빛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황에서 나이트 비전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빛이 없는 극저조도 상황에서 이미지 센서 안에 픽셀들을 그룹화시켜서 광량을 늘려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조도가 올라가도록 자동으로 전환돼서 식별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게끔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사용함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번호판 식별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조금 더 셔터의 스피드를 조절해서 모션 블러를 제거해서 ISP 튜닝을 통해 조금 더 번호판에 대한 신의성이 개선될 수 있게끔 나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개 보정이 이제 새롭게 추가됐는데, 안개 보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의 안개 값을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디포그 튜닝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디포그 ISP 튜닝을 진행해서 안개 지역 내 뚜렷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XD 7000에는 없는 기능인데 QXD 8000에는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신 부분에 한해서 사용함으로 해주시고, 밝기도 조금 더 조절해 주실 분들은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인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안내가 될 수 있게끔 되는 기능이고요. 안전운행 같은 경우에는 속도카메라 안내가 이제 되고요. 차량 종류 이런 부분은 기존 QXD 7000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실 분들은 옆에 설정 부분에서 사용해서 사용함으로 바꿔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녹화 기능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 기능, 음성 녹음 기능, 주행 충격 감도, 주차 모드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고 내방하셔서 여쭤보신 분들이 주차 모드에 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주차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션 인식 기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션 인식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변 내 움직임이 있을 때 따로 감지를 하고요. 전으로 10초, 앞으로 10초, 총 2초 정도 녹화를 따로 됩니다. 주차 녹화 폴더에 저장을 하는 게 모션 인식이고요. 타임랩스, 밑에는 타임랩스는 초당 2프레임으로 10분간 영상을 2분 단위로 재생 분량으로 파일을 압축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어보시면 딱딱딱딱 끊겨서 이제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전력은 배터리를 최소한으로 이제 저전력으로 먹게끔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이제 녹화가 되진 않고요. 누가 와서 충격이 가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녹화가 되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배터리를 아낀다거나 아니면은 주의 주차 시간이 너무 길으신 분들은 저전력 모드로 사용해서 충격 시에만 따로 녹화될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의 그런 환경과 고객님들의 차량을 고려하셔서 주차 모드를 변경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고객님들께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신다거나 녹화 종료 타이머를 사용하신다거나 안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설정 부분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 종료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저전압 종료 기능이 해서 차량 종료나 녹화 종료 전압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2V는 이제 여쭤보신 분들 12V는 이제 승용차고요. 24V는 다 화물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들은 24V가 올라오기 때문에 화물차들 전용으로 설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 저전압 보도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3월달까지 춥기 때문에
기본 설정보다 0.2V 위로 올라갔을 때 블랙박스가 일찍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됐고, 시스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단말 언어, 화면 밝기, LCD 화면 자동 꺼짐이 있는데, LCD 화면 자동 꺼짐은 저희는 이제 계속 켜져 있는 거고요. 30초 후면은, 이 기본 설정이 30초 후로 되어 있습니다. 30초 후면은 자동으로 LCD 화면이 꺼질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는 거고, 30초 후에 만약에 나는 저는 좀 시계 화면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사용한 이런 식으로 하면은 30초 뒤에 대기 화면에서 시계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블랙박스에는 개선된 기능,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능, 후방 카메라, 화각 부분도 있다가 작업 보여드렸지만 후방 카메라 화각도 기능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바뀐 기능이 번호판, 시절, 그 다음에 기포 기능, 그 다음에 울트라이트 기능이 개선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대가 변경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품 하나씩 눌러보기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설치까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